거기 너 뭘 그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어? 당장 일어나! 하고 굵은 목소리가 터졌다. 비스트로 하는 그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한껏 높은 톤으로 말을 뱉은 이는 바로 이곳 사장인 권 사장이었다. 그는 붉어진 얼굴로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저도 똑같이 예약한 손님이거든요. 하고 남자가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의 모습을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네가 누군지 알 바 없고 저 의자부터 치워. 그런 요상한 의자를 여기 함부로 들여놔도 된다고 생각해? 권 사장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세게 내려치며 비아냥대듯 말했다. 사장님, 손님께서 미리 특별 좌석을 허가받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옆에 있던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가 권 사장이 뿌리는 살기 어린 눈빛에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그 의자가 가게 격을 떨어뜨려 다른 사람들 불편하니까 빨리 치우라고. 권 사장은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안전요원을 부르는 듯 손짓했다. 아니, 이게 무슨. 저도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으로 요청드렸고 허락받았다고 들었습. 제 허리 상태 때문에 필요한 의자라서요. 남자는 서둘러 자신을 설명하려 했지만 권 사장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때 식당 안 곳곳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야, 이거 찍어, 찍어. 저 사람 저거 손흥민 아니야? 어떤 손님이 옆 사람에게 속닥였다. 또 다른 고객도 맞네, 그 선수. 저번에 기사에서 봤는데 허리 부상 때문에 특수 의자가 필요하다던데? 하고 쑥덕거렸다. 누구든 상관없어. 내 가게 규칙은 내가 정한다. 권 사장은 손을 들어 직원들을 불렀다. 이 자리를 당장 폐쇄하고 저 사람 쫓아내. 다들 식사에 방해되지 않게 조치해. 사장님, 손님들 지금 다 보는데 이건 너무 과격해 보이지 않을까요? 종업원 한 명이 조심스레 만류하려 하자 권 사장은 그를 매몰차게 막아섰다. 누가 내 가게 운영 방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이야? 당장 따르라고. 식당 한편에서는 마치 한여름 더위가 갑자기 들이닥친 듯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여들어 그 복도와 홀 전체가 일순 조용해졌다. 아니 저기,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옆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이 손흥민 선수라는데 이렇게 대우해도 되나? 그러니까요, 아무리 사장이라도. 손님을 저렇게 막 대하면. 함께 앉아있던 여성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이거 촬영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고객이 휴대폰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여보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구석자리에서 누군가가 식당 매니저를 향해 손짓했다. 그러나 매니저는 이미 권 사장의 녹이 품은 기세에 주눅이 들어 오히려 직원들을 쫓듯이 밀어내고 있었다. 사장님께서 결정하신 거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서울에서 평판이 좋다는 이 글로리 비스트로가 이렇게까지 무례할 줄이야. 또 다른 손님이 중얼거렸다. 손님 여러분, 잠시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안내를 시도했다. 잠시 소란이 있으니 자리에 앉아 계시면 곧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저 사람 내보내. 권 사장은 직원에게 고개를 휙 돌렸다. 이런 의자 갖고 오는 건 초대받은 정식 VIP가 아니라는 증거야. 제대로 된 손님이면 사전에 우리한테 정식 허락을 받았겠지. 저는 사전에 이메일로 허락받았습. 그리고 저도 이곳 예약금을 이미 지불했어요. 마침내 손흥민이 얼굴을 굳힌 채 조곤조곤 말했다. 제 허리 부상을 배려해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이 의자를 준비해서 온 건데. 난 그런 거 받은 기억이 없어. 스팸 메일로 들어갔는지 뭔지 모르지. 어쨌든 지금 내 눈에 보기 흉해. 남들 다 앉아있는 의자랑 다르잖아. 사장님, 이 의자는 파리에서 개발된 특수 허리 지지용 의자예요. 제가 이미 유럽 축구 연맹 주관 행사에서도 사용해왔고 국내 다른 식당에서도 별 문제 없이 승인받았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강한 억울함이 배어 있었다. 파리면 어쩌고 유럽이면 어쩌고 여긴 우리나라야. 여기선 내 말이 법이야. 권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양복 소매를 탁탁 털었다. 스타면 어떻고 뭐 유명 선수면 어때?
여기서 그런 거 안 통하거든. 식당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래도 유명인이든 아니든 허리 부상 있으면 특별 의자 사용 가능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싸늘하게 내쫓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텐데 왜 저러는 거야? 글쎄, 이 사장 원래 이런 식으로 권위 부리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한번 걸리면 끝장인 거지. 그러자 중년 여성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저기 사장님, 지금 이 사건 다 녹화되고 있어요. 사실 저도 방송국 쪽 일하는데 이런 장면이 뉴스로 나가면 이미지가 좋겠어요? 권 사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녹화? 맘대로 해. 누구든 이 가게가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주면 좋지. 내 허락 없이 이상한 의자 끌고 오는 사람은 어떤 대우받는지 똑똑히 알려야 해. 저, 사장님,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다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또 다른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섰다. 이건 조금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해. 내가 사장인데 내 명령이 안 먹혀. 곤란하게 굴면 너도 그만둬. 그러자 식당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다. 경비까지 불려 나오려는 기색이 보이자 한 남자 손님이 뒤편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그런 식으로 손님을 내쫓는 건 말이 안 됩니 분명. 이 가게도 장애인 접근성 문제나 편의 시설 관련 규정을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을 텐데 이분이 허리 부상이라고 미리 얘기했는데 왜 안 받아주시는 거죠? 권 사장은 짜증을 내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원하면 당신도 같이 나가든가 하고 손가락으로 문 쪽을 가리켰다. 잠깐,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 저도 충분히 이 상황이 갑작스러워 당황스럽습니다만 제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일어나서 조심스레 말했다. 제가 며칠 전 경기 중 다쳤고 팀에서 재활 중입니. 그래서 장거리 비행 때도 이 의자 형태를 유지하며 앉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게는 이 의자가 매우 필요해요. 필요하면 집에서 쓰던가. 여긴 식당이다. 스타가 특별 대접받길 원하면 전용 레스토랑 가면 되잖아. 여긴 그런 거 없는 곳이라고. 사장님, 하지만 저분도 똑같은 돈 내고 예약하셨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의료적 요청이 있으면 어느 정도 편의를 받으려야 하지 않을까요? 옆에서 한 여성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조용히 해. 괜히 동정심 발휘했다가 가게 망치고 싶어. 권 사장은 기세등등하게 손흥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네오, 유명인이라서 특권 누리러 왔지? 그렇게 허리 아프면 축구 같은 거 하지 말든가. 그런 말은 너무 지나칩니. 저도 환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니까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여전히 침착하려 애쓰고 있었다. 혹시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수정을 요청드릴 수 있습 하지만 단지 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건 불합리해 보여요. 불합리하든 말든 여긴 내 가게라고. 내 눈에 불쾌하면 불법인 거야. 알겠어? 권 사장은 코를 찡그리고 지나치게 과장된 몸짓으로 크게 웃었다. 글쎄, 손흥민이라면 파리에서도 대단한 건가? 뭐, 언론에서 많이 본 것 같긴 하네. 그렇다고 여기가 파리는 아니야. 그때 인근 테이블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던 남자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장님, 지금 말씀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 만약 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서 식당이 장애인 차별이나 신체적 제약을 무시한 사례로 이슈화되면 큰 타격이 갈 텐데요. 차별. 나는 내 서비스를 망가뜨리는 요소를 제거할 뿐이야. 휠체어도 아니고 뭔 의자가 그렇게 특이하고 못생겼어. 손님 기분 망치지 마. 매장 구석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손님이 조용히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보니까 파리의 레스토랑들은 점점 종합적 다이닝 편의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추세라는데, 아, 여기 기사도 있다. 가스트로노미 서클에서 모두를 위한 식사 공간을 만들자고 운동을 벌이고 있대. 해외에선 오히려 이런 편의 의자를 적극적으로 방이는 분위기야. 우린 해외 아니고 여기 한국 서울이라고. 그리고 난 그렇게 배려해줄 의무 없어. 이건 내 자산이고 내 재산권 행사야. 권 사장은 바닥을 발로 탕차며 주변을 노려봤다. 우선 당장 저 사람 나가게 해. 직원들 다 뭐 해? 기다려주세.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전 다른 손님들에게 폐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손흥민이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허리 통증이 심해서 이 특수 의자가 꼭 필요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 정말로.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 굳이 싸우고 싶지 않으면 난 이 가게의 이미지와 질서를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식당 안은 걷잡을 수 없는 소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휴대폰으로 영상 찍는 사람도 늘었고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는 듯 보였다. 한편 몇몇은 이 장면을 라이브로 SNS에 올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지금 이 상황 생방송 중입니? 손흥민 선수가 자기 허리 부상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사장이 저렇게 빽빽 우기기만 하잖아. 세상에 이 식당 원래 유명하긴 했는데 이제는 나쁜 쪽으로 더 유명해지겠다. 누가 좀 나서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말리면 뭐해? 사장이 저렇게 완고한데. 하지만 이윽고 격해진 대화의 열기는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인물에게 옮겨갔다. 그는 이 식당의 공동 운영자로 소문난 최 매니저였다. 나름 업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인사이기도 했다. 권 사장님, 이게 지금 큰 문제로 번지면 우리 비스트로의 이미지가 회복 불능이 될 수도 있음. 일단 가게 규칙이 우선이라는 건 알겠지만 손님께서 의료적 필요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초회 매니저는 최대한 차분히 중재하려 했다. 최 매니저, 내가 몇 번 말했어. 내 결정에 토를 달지 말라고. 이 가게 공동 운영자라 해도 내가 지분이 많잖아. 그러니 내 말이 곧 절대적이라는 거 몰라? 그러자 식당 이곳저곳에서 자신을 증인이라 자처하는 목소리들이 커졌다. 여보세요. 저도 사실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입니. 저런 의자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지금처럼 쫓아내면 누가 여기서 편하게 밥을 먹어요. 맞아요. 그리고 유명인이라서 특권을 달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참한 거잖아요. 이건 차별처럼 보이는데요. 혹시 불법인지 아닌지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까요? 그래요. 이런 사안은 법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일단 문자를 보내볼게요. 식당 안은 어느새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엉켜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었다. 권 사장은 그 모든 것을 조롱하듯이 씩 웃었다. 흥, 다들 짓거리기 좋아하네. 뭐, 너희가 변호사를 부르든 SNS에 올리든 상관없어. 난 내가 옳다고 믿으니까. 손흥민은 괴로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제가 축구선수로서 허리 부상은 치명적이에요. 이 의자 하나가 아니면 오래 앉아 있질 못합니. 그래서 여기서도 마음껏 식사를 즐기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우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이쿠 축구선수가 허리가 아프면 그만두시지. 왜 굳이 우리 식당까지 와서 불편을 강요하는 건데 일반 의자에도 앉지 못하면 패스트푸드점이나 갈 것이지. 사장님 정말 그러지 마세. 저분도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어느새 용기를 낸 듯 한 젊은 여성 손님이 큰 목소리로 항의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축구 스타예요. 모든 손님을 차별 없이 받는 게 이 가게의 자랑이라면서 홈페이지에도 그런 문구가 있던데요. 홈페이지에 뭐라고 쓰여 있든 그건 손님 끌기 위한 문구일 뿐이야. 진짜로 내 마음대로야. 여기서 뭘 내놓든 안 내놓든 모두 내가 결정해. 잠시 후 가게 곳곳에서 속삭이던 손님들이 점점 대담해졌다. 사장님, 저희는 단체 모임 하려고 예약했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을 공개적으로 해대는 곳이면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건 기사화되면 난리 날걸요. 손흥민 선수를 쫓아낸 레스토랑이라고 말이죠. 하, 어쩌라고. 이래봤자 다들 결국 유명세 있는 곳에 몰려오니까 내가 타격받을 거라 생각해? 권 사장은 거만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이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도 장애인 권리 문제나 특수 의자 사용 이슈가 민감한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점점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최 매니저가 다시 한번 권 사장에게 조심스레 설명했다. 네가 지금 누굴 두둔하는 거야, 최 매니저? 그렇게 싫으면 너도 그만둬. 그 순간 손흥민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도 굳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이습 이곳의 음식이 워낙 맛있다고 유명해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여기에 있다고 들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제가 겪어본 어떤 차별보다 더 모욕적입니다. 모욕이라
그래, 스타라는 사람이 모욕 좀 당하면 어때? 너 같은 유명인이면 어디 가든 특권만 받다가 이런 일 당하는 것도 경험이겠지. 이건 특권이 아니라 의료적 합리적 배려임니. 사장님께서 저를 스타로만 인식해버리시면 오히려 배려가 아니라 적대감만 갖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정말 다 보고 계십니? 그리고 이런 일은 분명히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그런 협박 따위에 안 넘어가. 권 사장은 식당 문 옆으로 다가가 크게 외쳤다. 경비, 아직 안 왔어. 당장 오라고 해. 바로 그때 몇몇 손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중계하던 한 남자가 소리쳤다. 여러분, 지금 생방송임니? 이 가게가 저렇게 강압적으로 손님을 쫓아내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은 샵 손흥민 차별 비스트로 논란 해시태그 달아서 올립시다. 이건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에요. 아,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 우리도 같은 손님들이니까 너무 소리 지르진 말자고요. 한 중년 여성이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사장님, 이건 정말 잘못된 상황이에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어때요? 왜 내가 사과를 해? 잘못한 건 특수의자 들고 온 저 사람이지. 손흥민은 살짝 눈을 감았다가 떴다. 사장님, 혹시 이 의자가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미리 설명 들으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어떨까요? 직접 보시고 만져보시면 이게 그저 특별 대우를 위한 게 아니라 제 허리를 고정해주는 도구라는 걸 아실 텐데요. 봤자 소용없어. 난 싫다고 했으니까 끝이야. 권 사장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러자 뒷자리에 있던 학생 2명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장님, 저희가 여기서 생일 파티하려고 했는데 이 분위기면 그냥 다른 데로 가려고요. 그래, 다 나가. 어차피 내 가게 지키려면 쓸데없는 손님은 필요 없어. 하지만 손님들이 우르르 일어서기 시작하자 권 사장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 역시 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했기에 막상 사람들이 단체로 떠난다면 타격이 컸다. 잠깐만, 다들 그렇게 일어나면 곤란하지. 최 매니저가 급히 손님들을 달랬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사장님도 너무 흥분하신 상태라 그렇고. 그러자 한 목소리가 호란을 가르듯 울려 퍼졌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과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합당한 자리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편히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장님. 이건 식당의 영구적인 이미지 문제잖아요. 그리고 국내외에서 손흥민 선수가 갖는 의미도 크죠. 그를 그렇게 모욕해버리면. 사람들 다 이 식당 외면합니다. 권 사장은 점점 얼굴빛이 일그러지더니 결국 고함을 치며 뭐 다 나가라니까. 안 나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더는 못 참겠어. 하고 소리치려다 갑자기 뒷걸음을 쳤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핸드폰을 들어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전 사장님을 망신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도권의 지침에 따라 정당한 서비스를 누리고 싶을 뿐입니. 저 말고도 비슷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사회에 있고 식당들은 종합적인 다이닝 편의를 마련하는 추세예요. 아, 그래. 날 망신 주고 싶지 않다라. 권 사장은 비웃으며 빠르게 머리를 굴리는 듯했다. 그럼 너도 나도 서로 손해 없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조용히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쫓겨나면 그 소문은 도시에 금세 퍼져나갈 겁니.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해도 수십 명이 이미 다 보셨잖아요. 그제야 권 사장은 눈에 초조함이 서린 채로 주변 상황을 재빨리 살폈다. 이미 밖에서 기자라고 보이는 사람 둘이 카메라를 들고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SNS 라이브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손님 중 몇몇은 통화로 어디론가 상황을 알리는 듯 보였다. 잠깐. 권 사장은 짧게 침을 삼켰다. 뭘 어쩌면 좋지, 최 매니저? 사장님, 이대로 가면 우리가 궁지에 몰립니. 적어도 손님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 그리고 지금 식사하러 온 손님들에게도 안전하다, 공정하다는 인식을 줘야 해요. 젠장, 이렇게 된 거 일단 저 자리로 가자. 손흥민 씨, 맞지?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권 사장이 흘끗 손흥민을 노려봤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얘기하시죠. 근데 저 의자는 들고 갈 필요 없죠. 마음대로 해. 그래도 식탁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높이에서 맞춰야 할 텐데.
권 사장은 여전히 곁눈질로 그 특수 의자를 보고 혐오스럽다는 듯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이 식당 옆쪽 비교적 조용한 한쪽 코너로 가자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그 사이에도 작은 웅성거림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무슨 결과가 나올지 다들 지켜보고 있었다. 사장님, 제가 굳이 여기까지 온 건 이 식당이 예전에 모두를 위한 미식이라는 홍보 문구로 해외 언론까지 탔기 때문이에요.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도 파리에서 뛰면서 장애가 있거나 부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식당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하며 방문한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이미지를 내세우긴 했지. 그래야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말이야, 특수 의자라든지 별별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우리도 골치 아프다고. 권 사장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직원 교육, 시설 설치, 별별 규정.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분명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투자가 결국 더 많은 손님을 끌어오고 식당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손흥민은 차분히 설득을 이어나갔다. 더구나 저 같은 스포츠 선수만이 아니라 허리나 다리 부상 있는 분들, 노약자분들도 편히 식사할 곳을 찾고 있어요. 그건 이상론일 뿐이야. 우리 현실은 직원들 교육시키고 시설 바꾸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당장 내 가게가 대기업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게 이 식당의 방향성과도 일치하지 않나요? 모두를 위한 미식이라는 홍보 문구가 사실이라면요. 권 사장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홀 쪽을 바라봤다. 손님들은 여전히 긴장된 눈으로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대화 내용을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질러놓고 나니 이미 다 퍼져나가겠지. 권 사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뭐 좋다, 그 의자 사용을 인정해주면 이 사태가 그냥 마무리될까? 사장님, 손흥민이 부드럽게 답했다. 전 단지 제 의자를 인정받는 것을 넘어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파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그건 너무 큰 이야기 같고, 그래도 내가 성의를 표시해야겠지. 이젠 어쩔 수 없다. 죄송합니다. 권 사장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내가 좀 무례하게 굴었네. 유명인이라고 괜히 신경이 거슬렸나 봐. 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이 작게 박수를 쳤다. 영상으로 촬영 중이던 이들도 갑작스러운 사장의 태도 변화에 놀라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였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사정도 알겠습, 고맙습. 사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저도 여유가 된다면 이런 편의 시설이나 직원 교육에 힘을 보탤 용의가 있어요. 그래, 뭐 그렇게까지 해주겠다니 고맙긴 하네. 권 사장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가게 이미지를 지키려면 나도 이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정식으로 공지를 내야겠지. 그러자 식당 군데군데서 이제라도 사장님이 알아들었다니 다행이네요. 손님 다 떠나기 전에 적절히 조치하셔야죠. 같은 말이 들려왔다. 최 매니저가 한 걸음 다가서며 살짝 미소를 띄었다. 그럼 사장님,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SNS에 올리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전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 감정이 상했던 부분도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권 사장은 못내 불만스러운 듯 입을 앙다물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알았어. 다들 보는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마. 됐지? 사장이 홀 안으로 다시 돌아서자 거기 모여있던 손님들은 일제히 시선을 그의 입술에 고정했다. 권 사장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여러분, 죄송했습. 제 오해와 경솔한 언행으로 불쾌함을 드렸고 특히 손흥민 씨께 심려를 끼쳤습. 앞으로 저희 글로리 비스트로는 다양한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 오늘 일은 다시는 없도록 직원들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이제라도 다행이다 하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이 사건이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건넸다.
여전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던 이 사장의 공식 사과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질 참이었다. 손흥민이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저도 너무 흥분하지 않고 더 차분히 말씀드릴 걸 후회합니. 하지만 이렇게 결론이 나서 다행이네요. 사장님께서 변화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니 저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그래, 난 너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상황 정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미안했다. 권 사장은 여전히 약간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말투가 퉁명스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전보다는 훨씬 누그러진 태도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식당 매니저와 직원들이 나서서 자리를 정리하고 그 특수 의자를 손흥민 자리 앞에 제대로 배치해 주었다. 주변에서 우와, 의자가 생각보다 편해 보인다. 이제야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구나. 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사장도 직접 메뉴를 챙겨와서 음식도 맛있게 대접해 드리겠습. 혹시 다른 요구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고 말했다. 손흥민은 미소로 응대했다. 네, 감사합니. 저도 솔직히 이곳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을 많이 들어서 기대했거든요. 이제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겠네요. 사장과 직원들이 함께 돌아서자 홀 여기저기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손님들도 표정이 한결 풀어졌다. 이 정도면 사장님이 크게 배웠다고 볼 수 있겠지. 손님 차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맞아, 그래도 손흥민 선수도 대단하다. 이렇게 당하고도 겸손하게 대응하네. 진짜 파리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나 보다. 해외에선 벌써 보편적 추세라니까. 얼마 뒤 식당 측은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손님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좌석과 장비를 마련할 예정이며 모든 직원이 정기적으로 접객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손님들은 그 장면을 보며 조금씩 안심하는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본인의 SNS 라이브 방송을 켜서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우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 일단 합의점을 찾았고 사장님께서도 이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니 저 역시 믿고 응원하려고 합니. 사실 오늘 일은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앞으로도 제 작은 행동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면 기쁘게 임하겠습니다. 그 말에 식당 안 곳곳에서 작게나마 박수가 터졌다. 권 사장도 옆에서 무안한 듯 서 있으면서 작게나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뒤이어 주변 손님 몇 명이 손 선수, 혹시 사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손흥민은 밝은 미소로 응했다. 물론이죠. 이렇게 번잡스러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힘 모아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걸요. 사장의 태도도 조금 풀어져서 손님들에게 다들 불편 끼쳐 죄송했습,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에도 찾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미 한 차례 크게 체면을 구긴 그였지만 오히려 진솔한 사과가 이어지자 손님들도 조금씩 용서하는 분위기였다. 사장에게 와인을 건네주며 조용히 말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 사장님, 앞으로는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돌리시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결단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권 사장은 작은 미소를 보였다. 그래요, 처음엔 화부터 냈는데 다 제 고집이었죠. 이제 알겠습. 차별이 아니라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식당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손흥민이 그 말을 듣고 옆에서 거들었다. 네.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오늘 사장님도 배운 점이 있다고 하셨으니 저도 잘 배워갑니다. 이후 손님들은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다. 권 사장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손흥민이 원했던 메뉴들을 빠르게 준비하게 했고 다른 손님들의 서비스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오늘은 식사 끝나고 디저트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 저희의 사과와 다짐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 곳곳에서 긍정적인 웃음소리가 커져갔다. 조금 전까지 살벌했던 분위기가 거짓말처럼 따뜻해졌다. 그러자 SNS를 켜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사장님이 정식 사과하고 정책 변경 약속도 받아냈다. 이제 여기 비스트로도 장애 친화적, 부상자 친화적 공간이 되려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댓글엔 잘하셨다.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네. 손흥민 선수 역시 멋지다.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손흥민은 식사를 마친 후 옆 테이블 손님들의 격려에 환하게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다들 오늘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 쉽게 해결 못했을 거예요. 그때 어느 가족 단위 손님이 다가와서 말했다. 오늘 일로 저희도 많은 걸 배웠어요. 혹시 다음에도 또 이 식당 오실 일 있으면 그땐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적극 지지할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러길 바라고요. 사실 오늘 있었던 문제를 계기로 좀 더 나은 환경이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 누구나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 사장 역시 테이블 근처를 서성이다가 말을 보탰다. 내가 이곳 사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중시하겠다고 약속하마. 예전에는 그냥 돈 들고 오는 사람이면 VIP 대접한다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겠어. 정말 죄송했고 고맙기도 하네. 손님들은 흩어지며 한마디씩 보탰다.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SNS에 많이 퍼뜨릴 텐데 다행히 사장님이 반성하고 변화하려 한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저도 지인들한테 여기가 앞으로 바뀐다고 알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또 와봐야겠네요. 새로 단장되는 모습 기대할게요. 직원들도 한결 밝아진 얼굴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니 다행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도 직원 입장에서 쓸데없이 억압당하는 것 같아 답답했거든요. 이제야 편하고 공평한 대응이 가능해지겠네요. 개선 교육도 하게 된다니까 우리도 손님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식당 문을 나섰다 나가면서도 휴대폰으로 계속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거나 SNS에 라이브 영상을 정리해 올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손흥민은 계산대로 가서 최 매니저와 악수를 나눴다. 오늘 일은 저도 유감이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사과해 주셔서 다행입니.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이런 편의 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해외 사례 같은 것들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요. 손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덕분에 우리도 배울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최 매니저가 환하게 웃었다. 혹시 다음에 또 한국에 오시면 그땐 꼭 더 편안한 식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나가는 길에 사장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정말 미안했어. 내 입장만 내세우다 보니 사태가 이렇게 커졌지. 널 막대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솔직히 조금 질투심 같은 것도 섞였을지 모르지. 워낙 유명하니까. 손흥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이제 오해를 풀었으니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바로잡느냐겠죠. 사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나도 다시 마음 잡고 여기 오는 모든 손님을 환영할 거야. 파리식 미식 문화를 배우면서도 한국식 정서를 담아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마침내 알겠어. 진짜 배려가 뭔지. 식당 문 앞에서 몇몇 기자들이 쏟아지는 질문을 던졌지만 손흥민은 간단히 답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오늘 일은 이미 해결됐고 사장님이 공식 사과도 하셨습. 저 역시 앞으로 이 레스토랑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 더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기자들도 실망 반, 안도 반으로 카메라를 내렸다. 네, 알겠습. 손흥민 선수, 혹시 앞으로 이런 차별 상황에 맞서 사회적 운동을 하실 생각도 있나요? 뭐, 지금 당장 운동이란 거창한 단어보다는 필요한 분들이 언제든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더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저도 축구 선수로서 계속 건강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쏟아지는 후속 질문이 있었지만 손흥민은 감사합니.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라고만 답하며 자리를 떠났다. 남아있던 손님들은 하나둘 사장에게 인사를 건네고 떠났다. 사장님, 오늘 큰 사건이었지만 어찌 보면 이 가게가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맞아요. 앞으로 다시 올게요.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네, 안전한 식당이 되어 주세. 모두를 위한 식당으로요. 식당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건이 오히려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수도 있겠다.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나도 다음에 식당 갈 때 혹시나 특수 의자 필요하거나 유모차나 휠체어가 있으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저녁 이미 인터넷과 SNS에는 이 사건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처음에는 손흥민 국내 비스트로에서 모욕당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으나 나중에는 사장의 사과와 가게의 정책 변화 소식이 더 큰 관심을 받았다. 결국 아름다운 화해, 식당 편의 제공을 공식 발표, 손흥민의 성숙한 대처 같은 후속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그 뒤로 글로리 비스트로는 모든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내부 좌석 구조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장애인이나 부상자도 편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직원들에게는 포용적 응대 매뉴얼을 교육하기로 했다. 손흥민 역시 해외 원정 경기가 없는 틈을 타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하면 지원까지 해줄 의사를 표명했다. 며칠 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번 일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접근성 이슈입니. 사장님도 처음엔 거부 반응을 보이셨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결국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이들이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를 배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이야기에 대해 권 사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처음엔 복잡한 규정과 비용이 두려웠습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돼서 이제는 부끄럽지만 한편으론 감사한 마음이 큽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이해와 인내에 진심으로 사과와 존경을 표합니다. 라고 밝혔다. 그 후로 글로리 비스트로는 국내외 여러 언론의 긍정적인 사례로 보도되었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포함한 레스토랑으로 변모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논란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레스토랑과 시설의 종합적 편의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고 평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손흥민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문제를 알리려고 노력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요. 결국 이번 사태는 거센 갈등으로 시작했으나 사람들 사이에 편의 제공과 사회적 배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뜻깊은 결말을 맺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 식당을 넘어 더 많은 공간으로 뻗어나갔다. 그날 저녁 일이 끝나고 식당을 청소하던 직원들은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래도 결국 해피엔딩이네. 사장님이 과격했던 건 맞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혜롭게 대응해줘서 다행이야. 맞아. 그리고 우리도 교육받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수 있겠지. 사실 이런 편의 제공이 꼭 장애인이나 유명인만 위한 게 아니더라. 언젠가 나나 우리 가족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식당 문을 나서려는 초의 매니저가 미소를 띠고 말했다. 그래, 다들 오늘 배운 거 잊지 말자. 그리고 사장님도 반성을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힘합쳐 더 좋은 비스트로로 만들어 보자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밖은 이미 해가 저물어 깜깜한 하늘 아래에 화려한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 있었던 소동은 긴 하루를 더욱 길게 만들었지만 그 어두운 밤을 뚫고서도 작은 빛이 피어오른 듯했다. 각자 마음속에 다음엔 더 잘하자는 다짐과 함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곳의 변화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하며 말했다. 너도 혹시 이런 경험을 주변에서 봤다면 오늘 일처럼 용기 내서 목소리 내봐. 때로는 그것이 필요한 변화를 끌어내거든.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다음에도 이야기 전할게. 그러니 계속 지켜봐줘. 라며 밝게 인사를 나누었다.